결의의 선포인 것이다. 이 마사이라 양군이 거동에 의해 싸움터는 한꺼번에 불을 붙는 화라산으로 바뀌었다. 아닌 결의의 선포인 것이다. 이 마사이라 양군이 이 거동에 의해 싸움터는 한꺼번에 불을 붙는 화라산으로 바뀌었다. 첫 출진하는 귀여운 아들을 내세운 보통 아닌 결의의 선포인 것이다. 이 마사이라 양군이 이 거동에 의해 싸움터는 한꺼번에 불을 붙는 화라산으로 바뀌었다. 첫 출진하는 귀여운 아들을 내세운 보통 아닌 결의의 선포인 것이다. 눈 깜짝할 새 시마즈 군 앞을 가로막고 있게 되는 신속 과감한 기동 효과였다. 실제로 이에야스의 가장 센 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마즈 군 앞에 첫 출진하는 귀여운 아들을 내세운 보통 아닌 결의의 선포인 것이다. 이 마사이라 양군이 이 거동에 의해 싸움터는 한꺼번에 불을 붙는 화라산으로 바뀌었다. 시마즈의 선봉은 요시히로의 조카인 시마즈 도요히사였다. 이때 요시히로는 이미 66살, 이에야스보다 7살 위로 보통 사람 같으면 야전의 노고를 견뎌낼 수 없을 나이였다. 이 마사이라 군이 닥쳐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해도 다만 한마디 대답할 뿐. 그런가?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시마즈의 진이 있는 테라타니강과 북극 가도 사이에 자리한 좀 높은 언덕에 요시히로는 가만히 위에 담요를 겹쳐 깔고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좌선을 하고 있었다. 적쪽으로 몇 정 떨어진 조카 도요이사의 진에서는 벌써 꽹과리를 울리며 군사를 출동시키고 있다. 덤벼들면 응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시히로는 그것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조용한 모습으로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있다. 요시히로는 그날 처음부터 가벼운 차림이었다. 십자무늬에 있는 전투복에 이자 이치의 큰 칼을 차고 양옆에 흰 깃발을 세우게 했을 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시중드는 무사에게도 짐작이 안 될 만큼 조용한 태도였다. 안개는 이미 거쳐 있다. 아니 거치기도 전에 그도 이에야스와 같은 말을 두세 마디 물어왔다. 난규산의 깃발은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움직이는 듯하지 않다는 것을 알자 말했다. 난규산의 깃발이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면. 그리고는 마치 법당에라도 있는 듯 좌선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물론 요시히로 같은 용맹한 장수가 처음부터 공연히 여기에 꼼짝 않고 앉아있을 수 없다. 그는 조카 도요이사를 시켜 어젯밤 오가키에서 이에야스의 본진으로 야습을 권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다시 오늘 새벽 조주인 모리야스와 모리모토후사를 은밀히 미스나리의 진막에 보낸 다음 다음과 같은 진언을 해보았으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스오산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에 대한 선수 공격이었다. 히데아키가 배반하려는 것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요시히로는 꿰뚫어보고 있었다. 따라서 적과 자기 편이 서군의 포위군 속에서 난전을 벌일 때 만일 마스오산의 히데아키로부터 배후를 찔리게 된다면 그때까지의 싸움은 모두 보람 없게 되고 만다. 만일 고바야카 군을 모조리 치지 못하더라도 술책을 써서 히데아키만이라도 죽여놓고 엄중한 감시를 붙인다면 안심하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환을 했는데 미스나리는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와서 자기 편을 의심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말한 모양이다. 그보다는 서군의 깃발이 우세하게 펼쳐지면 고바야키와도 반드시 내려와 싸울 것이니 힘껏 분투해주기 바란다고. 그러나 싸움터에 익숙한 요시히로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위험해서 싸울 수 없었다. 포위 진영은 갖추어졌지만 동쪽 어귀를 단속해야 할 난규산의 모리군과 서쪽 어귀를 단속해야 될 마스오산의 고바야키와 군을 믿지 못해서는 바닥도 뚜껑도 없는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헛수고가 될 터였다. 아마 시마즈 요시히로는 엉뚱한 상대에게 편들어버렸다고 마음속으로 몹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이에야스 휘하의 최정예가 안개를 뚫고 갑자기 결전을 걸어온 것이다. 요시히로는 이에야스의 속셈을 잘 알 수 있었다. 맨 처음 안개 속에 나타난 시마즈군 앞쪽은 적은 오카자키 성주 다나카 요시마사였다. 그러나 다나카의 태세는 시마즈군과 그 오른쪽의 서군 고니시군을 반반씩 노려보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가토 사다야스, 호소카와 다다우키, 이나바 사다마치, 테라사의 히로타카, 히데야나기 나오모리, 도가와 마치야스,
우키타 나오모리 등이 일련 행대로 기대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은 시마지를 향한 다나카 요시마사를 뒤따라오는 부대라기보다 그 왼쪽에 이시다군을 향해 가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그 동쪽 아이가와 앞에 구로다 나가마사와 다케나카 시케카도가 진출하여 분명 이시다군에게 결전을 거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요시히로의 진짜 상대로는 과연 누가 덤벼들 작정인가? 아마도 불꽃이 터트려짐과 동시에 눈에 거슬릴 만큼 적극적인 움직임이 획책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추측은 보기 좋게 들어맞았다. 아마도 이에야스군으로서는 이이와 혼다 두 군이 가장 강할 것이다. 그 한쪽이 이이 나오마사가 맨 처음으로 시마지군에 덤벼든 것이다. 더구나 그 이이 나오마사가 이에야스의 아들로 첫 출진한 마스다이라 다다요시와 함께 온 것이 뜻밖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했다. 과연 이에야스다. 그 결의의 감탄함과 동시에 무어라 말할 수 없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다. 첫 출진이란 언제나 두 가지 미지수를 내포한다. 싸움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 사람이므로 두려울 것 없다. 는 경우와 첫 출진을 장식하려는 젊은 혈기에 내맡겨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실력을 예측할 수 없는 사나움이라는 수수께끼였다. 물론 조카 시마지 도요이사도 한창 때인 30살, 대장부로 싸움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따라서 꽹가리라는 요란하게 울렸지만 곧 발포하진 않고 있다. 적을 충분히 가까이 끌어들여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한꺼번에 쏘아댈 작정인 모양이다. 아직 움직일 수 없다. 조용히 눌러앉은 채 요시히로는 다음에 나타날 적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레오, 마스다이라, 이 양군 뒤에 후소카와 가토, 이나바의 세 부대가 합세하여 우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나카 부대는? 예, 우리 수비진은 앞을 가로질러 그대로 이시다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시히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이에야스는 예사롭지 않았다. 최초의 대비를 그럴듯하게 움직이며 변화하는 듯 보이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시다군에 덤벼들 것으로 생각했던 호소카와 가토, 이나바의 세 부대가 자기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자기에게 대항할 것으로 여겼던 다나카 요시마사는 재빠르게 시마지군 앞을 가로질러 이시다군에게 덤벼든다. 그러면 호소카하며 가토와 나란히 있던 히토야나기나 노다, 우키타 나오모리 등이 구니시 유키나가에게 덤벼들 것임에 틀림없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다. 오늘 싸움에서 오카자키 성에서의 농성을 생각하고 있는 듯 구니시 유키나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요시히로의 큰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농성도 미스나리에게도 간단히 거부당했다. 그 불만이 승산 없다고 눈치채면 앵큼 진지를 벌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불만이 진지를 벌이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 출병 이래의 싸움에서 그의 전투태세를 보아왔으므로 요시히로는 잘 알 수 있었다. 싸움이 벌어진 지 1시간. 시마지 요시히로는 아직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 요시히로와 정반대 성격을 가진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벌써 우키다군을 향해 맹렬한 육탄적으로 돌입했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 싸움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얼마나 공을 세울 수 있는지 이것은 그대로 도요토미 가문의 장래와 운명에 영향을 준다. 만일 그 작용력이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인 장수들에게 뒤떨어진다면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면목이나 발언권은 훨씬 줄어들고 만다. 그런 각오로 자신이 최전선에 진출함과 동시에 소우의 호사이를 척후 우두머리로 내세워 적사이를 생쥐처럼 뛰어다니게 하며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누가 어떤 방면에서 몇 시에 진지로 도착했는가, 누구 쪽에서 누구의 진영으로, 누가 사자로 갔는가. 소우의 호사이는 때로 그러한 서근 사이의 사자가 내깔린 똥까지 일일이 손으로 주물러 그 온도에 의해 왕복 시각의 보고를 정확하게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맨 먼저 총을 쏘아대며 싸울 기회를 살피고 있을 때 이 나오마사와 마스다이라 다다유시에게 진격당하고 만 것이다. 후쿠시마도 물론 나오마사며 다다유시의 진격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간이 사이조로부터 나오마사가 다다요시를 데리고 척후를 나갔다고 들었을 때 걸상을 걷어차고 일어섰다. 그게 척후가 될 수 있느냐?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말이 딱 맞아들었다. 그건 우리에 대한 도전이야.
빨리 싸움을 시작하지 않느냐는 재촉인 거야. 그의 아지는 오세기까지 나아가 관문인 신궁의 신전과 숲을 뒤에 두고 있었는데 그 호령을 하고 자리를 뛰쳐나가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말을 끌어다, 고동을 불어라, 그리고 단바의 진으로 사람을 보내라. 호령하자 아직 갑옷도 입지 못한 단크로 호에에게 말을 끌게 하여 그대로 직접 앞쪽에 자리한 중신 후쿠시바 단바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전령과 대장이 함께 도착하자 후쿠시마식 전투 지휘였다. 큰 파분을 남기고 진출한 이이 나오마사와 마스다이라 다다요시가 시마주군 앞에 나타나 함성을 울린 무렵